조금 전 그 소개했다 것처럼 오펜하이머 혹시 보신 분 그수 많이 보셨네. 그렇듯이 똑같은 핵물질인데 조금 생각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좋게 생각하면 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핵물질을 다른 나쁜 곳에 쓰이지 못하도록 추적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최소한 알아주시면 저희 최대의 성과로 삼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가 교회죠. 교회니까 평화의 상징 교회인데 첫 슬라이드부터 전쟁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1990년대 일어난 걸프 전쟁에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걸프 전쟁은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전에 일어나가지고 끝난 전쟁인데, 전쟁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때 독재자 사담 후세인인 이라크가 그 옆에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점령한 그런 그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미국 유엔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쿠웨이트를 돕기 위해서 다국적군을 형성해가지고 쿠웨이트를 갖다가 이라크를 갖다 전쟁해서 항복시킨 그런 전쟁인데, 여기서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부터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유엔에서 이라크에 들어가 보니까 핵무기 개발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그 전부터 핵물질의 핵무기 개발 등 다른 목적에 사용 안 되도록 하는 활동이 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핵 안전 조치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찰을 통해 가지고 그 이라크에서는 걸프 전쟁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찰을 받은 결과 문제없음 정상으로 판명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핵무기 개발 의혹이 발생되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 그 걸프 전쟁 이전의 사찰에서는 각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에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신고를 하면은 IAEA에서는 그 나라의 사찰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재고정리 장부를 검증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감춰진 시설에서 활동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핵무기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새로 개발한 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IAEA 핵 안전조치라는 것입니다. IAEA 환경시로 분석법이라고 또 부르는데, 여기는 그 내용으로는 입자부서 총장문서 이런 게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는데, 이 방법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는 IAEA에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이라는 시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IAEA에서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이와 같이 사찰관을 확인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설이 오케이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샘플 채취할 때는 사이퍼 샘플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 10cm 면으로 사찰하고자 하는 곳을 갖다가 사이퍼 닦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IAEA에서 특별히 고인된 시설, 여기서는 NWA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IAEA 보고해서 IAEA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우라늄, 플루토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라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산에 채취돼서 여러 가지 제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라늄 동위원소는 크게 234, 5, 6, 8 네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위원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자번호는 같이 많은데 질량수는 다른 원소, 다른 말로 하면 양성자 수는 같이 많은 중성자 수가 다른 원자,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라늄의 중요한 거는 235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요놈만이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다른 그 동위원소 핵분열 안 일으키고, 그래서 전년 내추럴 경우에는 235가 대개 0.73%에 들어있고, 이걸 농축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 원료를 쓰기 위해서는 3 내지 5% 농조를 시키고, 근데
235가 20% 이상 되면 그 고농축 우라늄이 되는데 핵무기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85, 90% 농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라늄의 대충 성질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과 달리 천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놈은 그 원자로 내에서 연료를 쓰고 있는 우라늄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와 같이 235, 238이 조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플루토늄이 생성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플루토늄의 생성원이 뭐냐면은 옛날 1950년대, 60년대 핵실험 때 발생된 플루토늄 지금 대기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기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플루토늄이 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핵물질 플루토늄은 요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이의 환경시료 분석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극미량, 시료량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다는 의미, 극미량에 정해지는 의미는 없고 간단히 설명해서 이런 풀장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국제 규격 풀장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3kg의 설탕, 소금을 섞였다. 이 경우에는 ppm이라는 농도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3g 녹였을 때는 ppb, 3mg ppt, 3마이크로그램 있을 때 ppq라는 그 농도 단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아직 감이 안 오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설탕 한 톨 대개 0.6mg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5개면 4mg이죠. 저 넓은 풀장에 설탕 5톨 알맹이를 섞어 가지고 그 농도가 ppt라는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항역시료에서 용액시료 같은 경우에는 ppt 레벨 이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시료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1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대개 화학 조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4에서 6 피코그램, 여기서 피코그램 나옵니다. 피코그램이 뭐냐 그러면은 1조분의 1g. 여기서 오늘의 타이틀 주제를 여기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항역시료 분석에서는 용액 같은 경우에는 PPT, PPQ 레벨, 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피코그램 레벨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제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분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총장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스와이프 시료를 갖다 전체를 녹여가지고 한복에 측정한 방법.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축도가 섞인 경우에는 같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치 값밖에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입자 분석은 저 시료에서 모든 입자를 해소해서 그 속에서 핵물질을 검출해 가지고 입자 하나하나의 도형원소 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의 항역시료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입자 분석이 되어 있고, 이 방법에서는 분석 방법에 따라 가지고 FT, 팀스, 심스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총 세 가지 방법으로서 항역시료, 사체시료 분석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분석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조금 복잡한 프로세스 이걸 생략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왔는데, 저 왼쪽 편이 스와이프 시로, 딱딱 그거 시로입니다. 그 시로에서 채취한 먼지가 입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샘플은 비교적 깨끗한 시설에서 채취하는 그런 경우고, 오른쪽 편에는 조금 불순물이 많은 그런 시설, 그래서 그 채취한 시로입니다. 이 중에 어딘가에 핵물질 함유된 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FT 팀스라는 입자 분석을 이용하면은 원으로 표시된 저 입자만 핵물질이고 다른 입자들은 전부 먼지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입자들 가운데 핵물질만 핀포인트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로 왜 이 기술이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은 스와이프시료 한 장에 이런 샘플들이 한 수십 장 나옵니다. 수십 장 같으면 입자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핵물질만 골라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안 쓰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물질만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갖다 아이에 여러 가지로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기술을 갖다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IA에서
고인하고 있는 기술 세 가지라 그랬는데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저희하고 프랑스, 일본, 우리만 저 세 가지 다 할 수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11개국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7개 실험실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다 지금 성공을 한 나라는 저희 미국, 저희 일본, 프랑스 세 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렵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이랬는데 왜 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샘플들이 다른 나라에서 잘못 분석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없으면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동등한 시설이 있으면 너희들이 잘못했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반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북한 비핵화에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예 미국을 주도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당사자죠. 한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 순서는 저기 문서 검증이 먼저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는 현장 사찰, 그 다음에는 실효분석,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이 가운데 실효분석은 지금 설명한 그런 사찰 실효분석이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한 그 세 가지 방법은 북한 비핵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기복이 있지만 언젠가는 비핵화가 일어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인식을 해야 되고, 요게 기술을 갖다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2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갖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핵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런 기술이 없으면 대처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없으면은 다들 외국에 보내가지고 기술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핵화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우리나라도 비핵화의 한 축으로서 이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비핵화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핵시설로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변을 비롯해서 저런 시설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어느 정도는 여기에 공개할 정도 이 정도니까 공개된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이 분야 아직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할 테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시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극미량, 시료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 환경에서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환경에서는 우라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라늄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클래스라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 시설 안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그런 수준의 클린 랩이 들어 있습니다. 클래스 100, 클래스 10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 있어 가지고 옆에 보시다시피 안에서는 전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온도는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습도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5%로 24시간 365시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만 좀 소개를 하면은 1년에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도 굉장히 뭐냐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 시설이 필요한데 아마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언젠가는 필요하다, 당장 필요할 때 이 시설이 없으면 안 된다 강조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 관심을 가지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오픈되기 때문에 혹시 견학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